이 홍준표 초청 관훈 토론회 영상을 이제 소리를 죽여놓고 이제 제가 촬영을 하면서 예, 지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던 내용, 제 머리를 불현듯 스치고 갔던 어떠한 그 상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뭔가 골똘히 생각을 쭉 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아직 그 생각에 대해서 정리는 확실히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하루 정도 더 숙고한 후에 정리해서 이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저도 좀 급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아직 완벽히 정리가 된 건 아니지만, 불완전하지만 일단 이것은 급하니까 발표해야 되겠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을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 후보 단일화의 문제, 후보 단일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 이전에 이제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해외 교민들이,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29일, 30일까지는 단일화가 돼야 그때라도 찍어줄 텐데, 그때까지도 단일화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묻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안철수에게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30일까지는 무조건 단일화 되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립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그것 또한 제가 무책임하게 하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예. 그럼 어떡하냐. 만약에 5월달 들어가서 5월 3일날 극적인 단일화 되면 어떡하냐. 해외 교민들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철수를 찍지는 마시고 단일화가 될 거라 생각하시고, 5월 3, 4일경에는 단일화가 될 거라 생각하고, 안철수는 찍으면 안 되고, 홍조남 세 사람 중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남재준을 찍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홍준표를 찍으라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고 나중에 결과를 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가능한 4월 30일 이전에 단일화가 돼야 되지만 지금 그렇게 안 될 확률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표를 보면은 아무리 늦어도 5월 3일까지는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 물론 그 이전에 되면 더 좋죠. 27, 8일경에 딱 단일화 됐다 그러면 그거야 좋죠. 그래서 그거가 후보들 간에 절충이 안 돼서 단일화가 딜레이 되면서 5월 3일 정도가 거의 데드라인이라고 보는데, 그때까지도 단일화 안 된다. 그럼 어떡할 거냐? 저는 이제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그래도 최악의 경우에도 대안이 뭐냐를 항상 생각하는 버릇이 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맨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떠올려가지고 왜 하느냐, 닥쳐, 그때 가서 생각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늘 대답하곤 했어요. 미리 생각해 놓으면 닥쳤을 때 훨씬 노련하게 뚫고 나갈 수 있다. 네. 생각하기 싫은 결과라도 미리 생각하자. 그래서 저는 후보 단일화가 만약에 안 되는 경우 어떡할 거냐. 그러면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우린 다 기권하자.
그래서 투표율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 투표의 정당성을 없애버리자. 나중에 두고 이걸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게. 그것이 그렇게 썩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예, 그거는 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해본 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어쨌든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럼 후보 단일화 안 됐다 하자. 그냥 내버려 둘 거냐. 그럼 표 갈리는 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KFC에서 이제 우리 그 요원들하고 이제 회의하면서 하다가 불현듯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실패가 됐다. 지금 우리 이 우파 진영에는 지금 이 유튜브가 정론지입니다. 정규 방송입니다. 예, 우파하는 사람들은 이제 텔레비 안 보고 전부 유튜브와 핸드폰에 카톡 뭐 이런 걸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부터 이 정규 종편 방송 안 본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세상 일에 많이 어두운 사람 됐어요. 뉴스도 안 보고 이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예, 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우파, 특히 태극기 한 사람들은 유튜브만 보기 때문에. 유튜브가 이제 정규 방송입니다. 자,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파에 있어서 우리 우파 진영에 명망 있는 분들을 뽑아보라 하면은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번 정규재, 2번 신혜식, 3번 이화영 목사, 4번 성호 스님, 5번 조갑재, 6번 김진태, 7번 손상대. 뭐 이 정도를 제가 한 7명을 뽑으라면 제가 이렇게 추천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현재 우파 진영에 명망 있는 실질적인 집단 지도 체제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다. 뭐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도 사심 없이 객관적으로 보는 분. 1번 정규재, 2번 신혜식,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 3번 이화영 목사님. 이화영 목사님도 많이 그 사람들이 그 방송 봅니다. 4번 성호 스님. 성호 스님도 그렇고, 5번 조갑재, 6번 김진태, 7번 손상대. 이 정도가 우리 우파 진영의 정신적인 어떠한 그 리더, 우파 진영을 이끌어가는 집단 지도 체제를 꼽으라면 저는 한 7사람을 뽑겠습니다. 그래서 이 7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디로 초청하냐? 정규재 TV 스튜디오로 초청하는 겁니다. 예. 정규재 TV 스튜디오에 7분을 모아놓고 사회는 저 고스란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참여할 만한 그런 사람은 못 되고 그냥 객관적인 공정한 사회자. 그래서 이 7인 회의를 제가 사회를 보고 단 이 7인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겁니다.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이 비공개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지금 우리 유튜브 상에 뭐 엄마 방송, 신의 한수, 무슨 많죠. 예, 트루먼, 석가모니, 하여간 굉장히 많습니다. 월드 미래판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지금 유튜브 방송이 우리의 정규 채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방송사를 전부 부르는 겁니다. 유튜브. 이 사람들을 전부 정규재 TV 스튜디오로 불러서 이제 방송하라, 기다려라 이렇게 해놓고 정규재부터 손상대까지 7명이 원탁 회의를 하는 겁니다.
5월 3일까지도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이 7명이 원탁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겁니다. 끝장 토론을 보는 겁니다. 뭘 끝장 토론 보느냐? 지금 우리 후보가 3명이 후보 단일화가 안 됐다. 이거 그대로 놔둘 순 없다. 그래서 7명이 끝장 토론을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한 사람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 만장일치로. 그게 홍이든 조든 남이든. 예, 7명이 끝장 토론을 해서 다수결로 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7명이 토론을 하고 끝장 토론을 보고 해서 의견을 모아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서 정규제 주필이 발표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우리 유튜브 엄마 방송부터 해가지고 한 몇십 개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불러놓고 그 사람들을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규제 주필이 7명 원탁회의의 결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개, 누구 아무개를 대선 후보로 지명한다. 이 사람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 라고 발표하는 겁니다. 공중파 방송에서도 발표해주면 좋겠던데, 공중파 방송에서 이런 일에 협조할 리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린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는 우파의 정규 방송이에요. 그리고 우파 사람들은 전부 이제 유튜브만 보니까, 이것 자체로 우리 우파에게만 전달하면 되니까, 예, 좌파에게 우리가 이거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파 사람들에게 태극기 민심, 또 중도파까지 유튜브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무개를 이번 대선의 단일화 후보로 사실상 인정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정규제 주필이 생방송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유튜브로. 요새 스트리밍 방송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는 우파 진영의 전파력이 핸드폰을 통해서 전파하는 이 힘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바로 정규제 주필이 그 결과를 발표하면 쫙 퍼집니다. 우파에. 그래서 우파가 그 정규제 주필의 지령대로 한 사람을 표를 몰아주면 됩니다. 나는 몰아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싹 전달되거든요. 예, 이 대안이 만약에 3명의 후보가 단일화 안 되었을 때, 5월 3일까지, 예, 5월 3일까지 단일화 안 되었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라도 해서 한 사람의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7명을 이제 뽑은 게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구성원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예, 7명 또는 9명으로 늘어날 수 있겠으나, 홀수로 해야 되겠죠. 의견을 모으려면. 짝수가 되면 5대5 되는 경우가 나오면은 모아지지가 않으니까. 홀수로 구성을 해서 끝장 토론하는 거예요. 낮에 그러면 점심밥 먹고 모여라. 그래서 1시에 만나갖고 밤 몇 시가 돼도 좋으니까 끝장 토론을 해가지고 의견을 모으는 겁니다. 7분이.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만장일치로 모아서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했죠. 예, 우리는 그 사람들 반대 소수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장일치로 모아버렸거든요. 예, 우리도 똑같이 적이 했던 작전을 우리 똑같이 따라하기로 해주는 겁니다. 바둑에서도 따라하기가 있어요. 따라하기. 중반까지 쭉 따라서 두다가 결정적일 때 신의 한 수를 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기는 법이 있어요. 바둑에서도. 예, 저도 바둑을 꽤 많이 둔 사람이라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불현듯 떠올라서 이거를 유튜브에 발표해야 되겠다. 우리 대안으로. 예.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안 된다고 걱정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대안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불현듯이. 이거를 우리 요원들 앉는 자리에서 제가 이거를 딱 얘기를 하니까 한 분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 어떻게 그런 생각했냐. 맨날 이걸 역시 이거를 매일 생각하시는 분이라 이런 생각이 나는 거구나 하면서 그때 아멘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는 그래서 이걸 대안으로 제시하고 지금 제가 이거를 올리니까 이거를 공론화 시켜주세요. 나는 어떤 후보로 몰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빠지기 제일 쉬운 함정 뭐냐 하면은 단일화 문제 갖고 싸우다가 우리가 분열되는 겁니다. 우리 우파가. 우리는 그것만 피하면 나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를 편드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방안도 분열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로 몰아주자. 예. 자기들끼리, 새 후보끼리 그걸 못하면 자기들끼리 머리 못 깎으면 우리가 머리를 깎아주자. 한 사람으로 해라 하고 적어도 제가 지금 제시한 이 사람들은 우리 국가의 원로도 아니고 이번 탄핵 사태에서 국가의 원로란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그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갖고 뭐 하야 하시오 뭐 이런 얘기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유튜브 상의 우리의 명망가들, 우리 우파를 이끌고 간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예, 정규재, 신혜식, 이화영, 성호스님, 조갑재, 김진태, 손상대, 예,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제가 나름대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이거는 제 생각에는 또 제가 처음에 그 김진태를 국무총리로 해서 한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유튜브 상에 구독자 구독자 100명도 안 되던 그런 제 유튜브 계정이 지금 6,500명을 넘어섰어요. 그 한마디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너무나 우리가 좌절했던 우리 우파 사람들에게 제가 불현듯 던졌던 그 한마디가 김진태를 국무총리로 하면 된다. 이 묘수가 모든 사람들이 동감해가지고 맞다 하면서 막 들떴습니다. 예. 제가 두 번째, 이게 신의 한 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이 한 수를 던집니다. 제가 얘기하는 7명 우리 유튜브 상의 명망가, 또 뭐 여기서 빠졌다고 또 항의하고 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왜 나는 빼냐? 뭐 예를 들어서 또 유명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선글라스 낀 분도 계시고 또 뭐 윤창중 씨도 계시고 뭐 또 누굽니까? 그 이수미 여사인가?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어떤 그거는 뭐 9명으로 하든 11명으로 하든 그건 인원이 뭐 더 많을수록 좋겠죠. 너무 많으면 곤란하겠지만 뭐 9명이나 한 11명까지 해서 끝장 토론을 보자 우리가. 예. 그래서 뜻을 모아서 이제 새 후보 너희들은 단일화 못했으니까 비켜라. 우리가 단일화 지령을 내린다 하고 저는 정규재 주필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분이 회장으로서 이 7인 원탁회의의 그 회장으로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또 갈립니다. 이게 안에서. 누구는 뭐 누구를 끝까지 지지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또 표가 갈리니까 이 회의는 절대로 비공개로 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했듯이. 그 비공개로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정미가 나와서 딱 발표했잖아요. 우리 똑같이 해줍시다. 똑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그놈들 뒤통수를 까버립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비공개로 해가지고 정규재 주필이 그 헌법재판장의 그런 신분으로 이걸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후보에게 딱 몰아주고 그걸로 대선 승리하는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을 제안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공론화해서 정규재 주필, 신혜식, 이화영 목사님, 성호스님, 조갑재, 김진태, 손상대 이런 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해 주세요. 저도 이제 그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바쁘고 이런 사람들이고 나도 바쁩니다. 나도 이제 태극신문 만들어야 되고 태극방송 만들어야 되고 지금 뭐 사람들 그럼 설득해야 되고 나도 이제 이런 사람들 쫓아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원들도 보는 얘기가 또 요원들은 뭐 우리 고 대표가 가야 뭐
그래도 좀 말빨에 쓰지 않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갖고, 예, 저도 지금 할 일이 많아서 이거 쫓아다니지 못하니까, 이 방송 듣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이거를 꼭 전달해 주세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안건이 나왔다. 예. 5월 3일까지는 이 사람들이 단일화 못하면 우리가 끝장 토론해가지고 강제로 발표해버리자. 단일화 후보를. 예.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자. 예. 이거 난 된다고 봅니다. 예. 필승입니다. 화이팅! 우리가 이번 그 탄핵 사태에서 패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언론이 없었다는 겁니다. 좌파 언론에 의해 가지고 조중동포, 거기다가 종편, 공중파 방송 모두 좌파가 장악해서 변변한 언론 하나 없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그 결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인권보호 차원에서 지금 재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 보도조차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우파에게 우파를 대변하는 그런 신문 하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극신문에 대한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고, 우리가 우파를 대변하는 큰 신문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조선일보 지금 절독운동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태극신문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태극신문이라는 형태는 우리가 지금 자본력이 부족하니까 처음 시작은 이 벼룩신문 형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태극 벼룩신문 형태로. 그래서 지역사회 단위로 해서 조그만 형태로 생활정보지 식으로 하면서 주간 형태로 발간을 하고, 다만 이제 경제신문지니까 뭐 전세방, 뭐 월세방, 뭐 자동차 중고 판매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맨 끝에나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 이념적인 우파의 이념을 대변하는 뭐 유명한 분들, 뭐 정규재라든지 윤창중이라든지 또는 이화영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에게는 또 신앙 칼럼도 부탁하고 해서 우리가 한 8, 90%는 생활정보지이면서 10%에서 20% 정도는 우리 우파의 할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진실한 보도를 하는, 말하자면 지금 구치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근황 같은 거 이거 제대로 보도하는 그러한 신문을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태극 벼룩 신문의 형태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그맣게. 그리고 제가 이제 테너88이라는 그 유튜브 사이트, 태극사랑, 우리 태극사랑 사이트가 이제 구독자가 6,50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온라인, 오프라인 연결되는 이 언론 매체를 이제 미약하나마 한 발자국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태극 벼룩 신문은 그 자체로도 이렇게 스폰서를 받고 광고를 내서 또 광고비를 받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후원금에 의지해서 뭐 호외식으로 탄기국에서 발행하는 이런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식의 신문 형태는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하고 또 볼 게 없어요. 맨 뭐 탄핵 무효 이런 것만 계속 써 있으면 그 신문의 역할은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국 벼룩 신문, 또 앞으로 태국 벼룩 신문이 발전하면 태국 신문으로 될 것인데, 이거는 동일하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동일한 그런 똑같은 형태의, 그렇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보도하는 그러한 언론의 하나로 태극신문도 우리가 가지려 하고, 하나 더, 이것이 이제 신문을 가진 후에 하나 더 나가서 우리가 유선 방송이라도 우리 태극 채널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규모가 좀 더 큰 거기 때문에 먼저 이 태극 신문, 더 작게는 태극 벼룩 신문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론사, 이것은 이제 주식회사로 만들고, 주식회사 태극 신문 이렇게 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각자 국민주 형태로 뭐 각자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한 주당 5천원이면 10주면 5만원, 20주면 10만원 이렇게 소액 주주로 모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조그맣게 시작을 하고, 저는 아마 이게 영리도 상당히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예, 또 제가 성악가이면서, 제가 성악가로 생계를 이어간 사람이 아니고 이런 경제활동을 나름대로 회사의 대표이사도 경험이 다 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영리가 되는 그러한 언론사, 잡지사, 신문사로서 키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주식 인환증을 발급하고 그 자금을 모아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거기에 대한 주주로 한 사람씩 다 등재해서 그 주주 명부가 우리 태극사랑운동의 조직 활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동감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분은 제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는 그 대한문역 KFC에 제가 매일 출근하고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언제든지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동참해 주실 것을 광고합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하고, 다시는 우리가 정권을 유지하든 빼앗기든 정권을 유지한다면은 우리 우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으로서, 정권을 빼앗긴다면 우리가 차기 정권을 찾아오는데 우리가 하나의 교두보로서 올바른 소리를 하는 그러한 저항단체로서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자 제가 이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저는 탄핵 사태 처음부터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유튜브도 없었고 뭐 이렇게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이제 그나마 제 유튜브 태극사랑이 이제 작게나마 이제 한 6,500명 구독자를 돌파해서 좀 있으면 한 10,000명을 돌파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온라인의 힘이면은 오프라인과 결부시켜서 처음에는 어떠한 이렇게 국민 주식 형태로 시작하지만 곧바로 요것이 이제 발간되면서 영업이 되고 해서 아마 또 재테크의 수단도 될 수 있는 그런 주식 회사의 형태로 되고, 조금 더 이제 뭐 더 커진다면 이제 그 코스닥에 상장해야 되겠죠. 기업을 오픈하고 그런 단계로 나가려고 하니까 단순한 애국 활동의 측면도 있겠으나 하나의 재테크의 측면에서도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는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이런 모든 방책을 또 세워 놓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으니까 제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한문역 KFC 월요일에서 4시부터 9시까지 오시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도 있어서 왜 그러나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 화면에 번호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불러달라고 하셔서 내가 그 방송으로 말로 불러드려야 될 걸 그랬구나. 그래서
새마을 금고입니다. 새마을 금고 3904-09-0139-429입니다. 다시 불러드립니다. 새마을 금고 3904-09-0139-429입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아이덴티티를 밝힙니다. Kak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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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ri,